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깜빡 잊었네. 자, 다시. 목화가 뭐. 응. 아니, 별거 아니야. 네,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중요한 거.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문제의 조건을 잘 살펴봐서 처음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여러분이 미지수 x로 놓아야 할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보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x로 놓고 식을 세워야 할 때가 있으니까 무엇을 미지수 x로 놓을지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 방금 전에도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방정식은 등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등식은 바로 등호를 사용해서 양변의 값이 서로 같음을 나타낸 식이 등식이잖아. 그런데 방정식은 등식이에요. 방정식의 정의가 뭐지? 방정식의 정의는 미지수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자체가 등식이라는 거죠. 예,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등신 이러면 안 돼. 기분 나빠요, 방정식이. 자, 이거 농담이었는데 반응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방정식은 등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방정식을 세운다는 건 뭐야? 등식을 세우는 거니까 문제의 조건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문제의 조건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 등호, 같다라고 연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 자, 이걸 잘 생각해서 이 등식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선생님이 2번, 여기 2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여러분이 구해낸 x의 값이 서로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정답, 문제에서 요구한 정답이 맞는지 그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이게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을 세우면서 약간 이런 거는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지?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거리 속력 시간 관계. 선생님이 거리 속력 시간 관계 문자식 처음 들어갈 때 거리 속력 시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속 시원하다 맨날 이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 아무도 기억 안 나? 나 누구랑 얘기하니? 혼자 얘기하니? 이게 방정식을 세울 때도 사용되는 거야.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것들이 모두 방정식을 세울 때 이용되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 문제가 있거든. 그 활용 문제를 차근차근 선생님하고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93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 보세요. 보이시죠? 93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에서 작은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연속하는 두 짝수 중에 작은 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작은 짝수. 자, 작은 짝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녀석을 미지수 x로 놓읍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큰 짝수. 큰 짝수는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볼까? 큰 짝수는 얼마가 될까요? 아무도 말이 없어. 얘들아, 작은 짝수가 x야. 잠깐만. 다들 잘 보고 있지? 여러분, 작은 짝수가 x예요. 작은 짝수가 x면 큰 짝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X예요. 은우는 y라고 하네? y를 써버리면 그러면 있잖아. 미지수가 두 개나 돼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은 2학년 때 나와. 그러니까 다른 문자를 안 쓰고 표현해야 돼. 다른 문자를 안 쓰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자연수에서 짝수끼리는 항상 얼마 차이 나요? 항상. 짝수끼리. 짝수끼리는 항상 2 차이 나죠. 맞습니까? 네. 승준아, 큰 X가 뭐야?
작은 짝수가 x니까 큰 짝수는 큰 x야. 근데 수학식에다가 큰 이런 거 글자 쓸 수 없잖아. 야, 승준이 웃기려고 여기서도 개그 욕심을 내는구나, 승준이. 자, 은호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채팅창 보니까 은호가 얘기했네요. 그쵸? 은호가 얘기한 것처럼 짝수끼리는 항상 2씩 차이가 납니다. 2씩. 그러니까 작은 짝수가 x잖아? 그럼 작은 짝수보다 하나 큰 짝수는 x보다 2 큰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식으로. 다들 알겠죠? 자, 좋아요. 그럼 작은 짝수는 x, 큰 짝수는 x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거. x와 x 플러스 2를 더한 거. 이렇게 둘이 더하면 이것이 26과 어떻다? 같다.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항상 이 등호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해야 돼요. 이 두 짝수의 합이 26과 같다.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x의 값만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이 두 짝수 중에서 작은 짝수를 구하라고 한 건데 이 작은 짝수의 값을 우리가 x로 놓았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x의 값을 구하면 그것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x는 2x 2를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26 빼기 2가 돼서 24 이렇게 되죠. 됐니? 자, 따라서 x의 값은 양변을 2로 나누면 12가 되겠구나. 그쵸?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올바르게 풀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지. 작은 짝수가 12면 큰 짝수는 작은 짝수보다 이만큼 크니까 14가 될 것이고 얘네 둘이 더하니까 정말 26이 되는구나. 이걸 확인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작은 짝수 12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12.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 다 이해되셨죠? 한번 풀이 과정 적어보시고 다 되셨으면 손하트. 아직 안 됐어요? 네. 다 된 다음에 손하트 하세요. 다 된 다음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자, 그럼 다시. 자, 문제를 잘 읽고 문제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작은 짝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작은 짝수를 먼저 x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x를 구해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큰 짝수는 연속하는 두 짝수 중에 연속하는 짝수들은 자, 2, 4, 6, 8 등등등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자, 짝수끼리는 항상 2씩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2씩 이렇게 차이 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녀석이 x면 그 다음 녀석은 x보다 2 큰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작은 짝수, 우리가 찾은 작은 짝수를 x라고 하면 이거보다 하나 큰 짝수는 x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두 녀석의 합이 26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x하고 x 플러스 2를 둘이 더해서 26이 되었다, 26과 같다 이런 식을 세운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 되셨어요? 네. 자, 또 다 됐나요? 안 된 사람, 교린이 손하트, 엄청 크게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카메라 앞으로. 자, 은우 다 됐니? 자, 그럼 이것과 비슷한 문제에 밑에 유제 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화면에다가 일단 풀어놓고 잠시 후에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먼저 풀어보세요, 한번. 자, 은우 답 나왔나 보야? 12, 13, 14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이제 또 풀어줄게.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학습할 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치? 물론 수업 시간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써야 되지만 온라인 학습할 때는 여러분이 선생님 눈앞에 바로 있는 게 아니니까 왠지 공부 시간에 정말 꽉 채워서 공부만 해야지
막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문제 푸시가 너무 길게 주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연속하는 자연수는 항상 얼마큼씩 차이가 나? 1씩 차이가 나요. 그죠? 연속하는 자연수, 예를 들어서 5, 6, 7, 8 등등등 이렇게 하면 항상 얼마만큼씩? 항상 연속하는 자연수는 1씩 차이가 나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하면 가장 작은 걸 x라고 해도 되고 두 번째 걸 x라고 해도 되고 가장 큰 걸 x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계산이 조금 간편하려면 두 번째 걸 x라고 하는 게 편리합니다. 두 번째를 x라고 하잖아. 그럼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네들이 1 차이가 나니까 가운데 게 x면 제일 작은 건 x보다 1 작은 수, 즉 x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게 x면 가장 큰 세 번째, 가장 큰 자연수는 이 x보다 1만큼 더 커지니까 x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문제에서 39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셋이 더했다고 생각해서 식을 세우면 x 빼기 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죠. 자, 이렇게 셋이 더한 값이 얼마? 39와 같다. 이것이 문제의 조건이에요. 그럼 보시다시피 x가 하나, 둘, 세 번 더해졌으니까 3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네들은 0으로서 사라져버리겠네. 1 빼기 1이니까 얘들아. 그치? 그럼 좌변은 그냥 3x가 되고 우변은 39.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양변을 3으로 나누면 1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요 세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가운데 게 13이면 하나 작은 건 12, 그 다음에 하나 큰 건 14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2, 13, 14 요 세 개를 모두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다 되셨어요? 되셨으면 손하트. 옳지. 네. 승준이는? 유승이 됐고, 승준이는? 승준이 손 모양이,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밑에, 유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유제 2번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선생님이 최대한 차근차근 여러분 다 이해하면 지나갈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웬만하면 숙제 진짜 안 낼 거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합시다. 알겠죠? 네, 수업 시간에. 자, 여러분 유제 2번은요. 조금 어려운 게 여러분이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10의 자리에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문제는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문제는 잠시 후에 보고요. 이제 자릿수가 그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거 표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숫자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79 이러한 두 자릿수가 있어요. 그럼 이 79라는 수는 7 더하기 9와 같은 수인가요? 아니죠. 그죠? 79는 7 더하기 9가 아니죠. 자, 여기는 숫자 7이 있지만 이 숫자 7은 10의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값은 70이죠. 70. 그렇다면 79는 우리가 올바르게 표현하면 숫자 7에 곱하기 10, 즉 70, 여기다가 9를 더한 값 이렇게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죠. 다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그럼 여러분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건 지금 x 곱하기 3이 아니에요. 이 두 자릿수란 뜻이에요.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여기다가 위에다 이렇게 해주잖아? 그럼 이게 두 자릿수란 뜻이, 자릿수란 뜻이 돼요. 그럼 이건 실제로 x하고 3을 더한 것과 같은 걸까요? 아니죠. x는 10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위에 79가 10의 자리 숫자인 7 곱하기 10에다가 9가 더해진 것.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자, x가 10의 자리의 숫자라면 x는 그냥 x가 아니라 바로
10배를 한 10 곱하기 x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3이다. 그럼 이것은 10x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화면 보면서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이거 처음에 좀 어려워합니다. 친구들이.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 자릿수도 한번 해볼게요. 세 자릿수. 자, 10의 자리 숫자가 A. 10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O. 자, 이러한 세 자릿수. 세 자릿수는 여기 보면 이건 A 곱하기 B 곱하기 5라는 뜻이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5도 아니에요. 세 자릿수 A, B, O예요. 그러면 A가 100의 자리 숫자죠. 이 100의 자리 숫자 A하고 10의 자리 숫자 B. 그 다음에 5가 이렇게 그냥 더해지면 될까요? 아니죠. A는 100의 자리 숫자니까 A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야 돼. 100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값이 되죠. B는 10의 자리 숫자니까 곱하기 10을 해야지 올바른 값이 되죠. 그래서 세 자릿수 A, B, 5다. 그러면 100 곱하기 A 더하기 10 곱하기 B 더하기 5 이렇게 표현해야지 올바른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숫자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세 자릿수 529. 자, 이런 수가 있다면 얘는 실제로 5 더하기 2 더하기 9가 아니죠. 그쵸? 이걸 그냥 5 더하기 2 더하기 9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죠. 5하고 2하고 9를 더하면 16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529라는 건 요 5는 숫자 500이라는 값을 뜻하고 2는 20이라는 값을 뜻하기 때문에 이 529가 나타내는 것을 식으로 올바르게 풀어서 쓰면 5에다가는 100을 곱해주고 2에다가는 10을 곱해줘야지 올바른 값을 갖는 그런 식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9는 100 곱하기 5 더하기 10 곱하기 2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문자로 표현할 때도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에는 100을 곱하고 10의 자리 숫자에는 10을 곱해야 올바른 값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제 2번을 풀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울게요. 요건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유제 2번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랬어요.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를 모르잖아. 그치? 이렇게 할까? 문제의 조건이 10의 자릿수. 이 녀석이 2. 그 다음에 1의 자릿수. 1의 자릿수는 모르잖아, 얘들아. 모르니까 x라고 할게. 이렇게. 자, 이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서로 뒤바꾼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37 이렇게 있으면 이걸 서로 뒤바꿔서 73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치?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뒤바꾸면 원래의 수, 처음 수보다 63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처음의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처음의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x니까 20x 이렇게 되겠죠. 이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거 2x 아니야. 2x가 아니라 두 자릿수,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x인 상태야. 그러니까 처음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 10의 자리 숫자가 2니까 20 여기다가 더하기 1의 자리 숫자 x 이게 원래의 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게 원래의 수인 거야. 그런데 뒤바꾼 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뒤바꾼 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서로 뒤바꾸잖아?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x가 되고 1의 자리 숫자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요건 x 곱하기 2 또는 x 더하기 2가 아니라 1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x에다가 10배를 한 10x 더하기 1의 자릿수 2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지. 자, 바로 이것이 서로 뒤바꾼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뒤바꾸면 원래의 수보다 63만큼 커진다고 했죠.
그럼 서로 뒤바꾼 수가 뭐야? 10x 플러스 2이고 원래 수가 뭐지? 20 더하기 x. 그런데 서로 뒤바꾼 수는 원래 수보다 63만큼 크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선생님 방정식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문제의 조건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 같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얘네 둘은 같지 않잖아요. 그쵸? 그죠? 여기 이제 10에서 이게 뒤바꾼수, 이게 원래 수인데, 그 뒤바꾼 수는 원래 수보다 63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방정식을 세우는 건 항상 등식을 세우는 거니까, 등호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둘이 같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바로 원래 수에다가 63만큼을 더해주면, 그러면 둘이 같아지겠죠. 그죠? 문제의 조건이 요 뒤바꾼 수가 원래 수보다 63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수보다 63만큼 크게 만들면 뒤바꾼 수와 같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방정식을 세울 땐 항상 어떻게 해라? 문제의 조건에서 무엇과 무엇을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서 식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쌤? 됐죠? 여기까지. 승주이 뭐? EX 위에 있잖아요. EX 위에. 짝대기. 네. 이게 질문이 나왔구나. 이거 짝대기는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 그냥 EX를 이렇게 그대로 쓰면 요 EX는 2 곱하기 X라는 뜻이 되잖아. 그치? 근데 요 녀석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해주잖아?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이게 두 자리 수라는 뜻이 돼.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2, 1의 자리 숫자가 X2. 그치?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냥 수학에서 표현하는 기호야, 기호.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 배울 때는 막 현례복소수 이런 걸 배워서, 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수학까지 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 알려줄게. 그때는 현례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또 위에다가 짝대기를 하는 게 있거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요 선생님이 두 자릿수를 쓰고 위에다가 짝대기를 하면 이게 2 곱하기 x가 아니라 두 자릿수 20x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거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이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0x 빼기 x가 되고, 자, 우변에 20과 63을 더해서 83이 있었는데, 그치? 근데 여기 2가 우변으로 이항되면서 빼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20 더하기 63을 해서 83이 있었는데 여기 플러스 2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여러분 10x에서 x를 뺐으니까 9x가 되고 83에서 2를 뺐으니까 81이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얼마예요? 9. x는 9 이렇게 되겠죠. 9x는 81이니까. 오케이? x는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뭐지? 9999 이거 너무 큰데 유승아? 자연수. 이거 너무 많은데?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 원래의 두 자릿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근데 원래의 두 자릿수가 뭐였니, 얘들아? 원래의 두 자릿수가 바로 20x였잖아. 그치? 20x.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9가 되는 거예요. x가 9라는 걸 알았으니까. 선생님이 몇 문제를 풀어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배운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이해. 그죠?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 조건을 잘 읽고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 다음에 문제 안에서 무엇을 미지수 x로 놓을지를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항상 방정식을 세울 땐 방정식이 등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방정식은 늘 등식이니까 문제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 같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x의 값을 구했으면 문제의 정답을
정답이 그냥 x의 값일 수도 있고 x의 값을 이용해서 무언가 다른 걸 찾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x의 값을 구했다라고 하면 문제의 정답과 일치하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문제를 여러 개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보다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여러분이 기본 개념을 잘 잡으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네. 자, 오늘 수업 시간도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우선 여기 다 못 적으셨으면 적으시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 글씨는 좀 알아볼만 하신가요?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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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리나 왜 자꾸 연필로 선생님을 때리고 그래? 연필로 선생님을 콕콕 때리는 듯한 느낌인데? 자, 목소리도 다들 잘 들리시죠? 네. 안 보여요. 좀 비켜주세요. 아, 예. 이제 보이나? 쓰는 중이었구나. 다 쓴 줄 알고,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있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그 확인학습 따로 하지 않고 금요일도 오늘처럼 선생님이 수업해 줄 거예요. 네. 오늘과 같은 시간에 선생님이 보내는 링크로 오늘처럼 접속해가지고 여기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되게 다양하거든.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 활용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선생님, 네. 선생님, 다음에도 아이디랑 암호는 똑같아요? 아, 똑같지 않아요. 선생님이 매번 보내줘야 돼요. 아, 달라요, 매번? 매번 달라요. 어. 왜냐면 방을 새로 네. 만드니까. 네. 그래서 오늘처럼, 유승이도 오늘처럼 그 PC 버전에다가 엄마 카톡 띄워놓고 선생님이 오늘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접속하면 돼요. 네. 자, 다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았어요. 긴 시간인데 여러분이 잘 참고 열심히 잘 수업 들어줘서 선생님이 진짜 너무너무 기뻐. 비대면 수업 끝나고 우리 다 같이 다시 모여서 공부할 수 있게 되면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하나씩 쏠게. 알겠지? 네.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돌아다니지 말래. 나 미쳤나 봐.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 안에서는 마음껏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요. 줌으로 하는 거 모두들 중요해요.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 종료하셔도 돼요, 이제. 안녕.